자, 경쟁에서는 1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A3이 3인 경우로 생각해보면 그 나머지 합들이 12로서 각각 6으로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병일입니다. 오늘은 1번 확률과 통계 문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대상은 고등학교 2, 3학년 2등급 학생 대상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으면서 체크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자, 한 번씩 꺼내서, 자, n번째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AN이라고 하고, AK가 K 이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 3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A1, A2의 합과 A4, A5의 합이 같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체크 포인트는, 자, 어떤 상황 안에서 추가적인 조건을 성립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대한 거 체크 포인트 잡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에 대한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자, 정말 교수님 공식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경우를 가지고 문제를 3분 잡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건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건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 자, K번째 뽑은 그 번호를 AK라고 하고, AK가 K 이하를 만족하는 최소값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K가 1인 상황, A1은 1보다 크고 A2 역시 2보다 커야 되고요, A3은 최소값이 돼야 하기 때문에 3 이하인 상황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A3을 기준으로 A1, A2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보고 그 다음 나머지 대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첫 번째 공의 번호, 두 번째 공의 번호 해서, 자, 함수처럼 생각해서 대응시켜서 경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5가 있을 때 첫 번째 A3이 1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3이 만약에 이제 즉 세 번째 뽑은 공의 번호가 1번일 때,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뽑힌 공은, 자, 첫 번째는 2, 3, 4, 5 어떤 번호의 공을 뽑아도 상관없고, 두 번째는 3, 4, 5의 공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공 뽑히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두 번째가 3, 4, 5 중에 하나의 번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2가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됩니다. 해서 A2가 어딘가에 번호가 나왔을 때 A1이 가질 수 있는 경우는 2, 3, 5 나머지 또 세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A1이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세 가지가 됩니다. 해서 A3이 1이 되는 경우는 A1, A2가 아까 세 가지씩으로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9가지 경우가 있고, 나머지 이제 4, 5 네 번째, 다섯 번째 공의 번호도 각각 이제 다른 값으로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1이 돼서 이때는 18가지로 대응을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A3 세 번째 공이 2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3이 2로 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 A1은 1로 갈 수 없기 때문에 3, 4, 5로 가야 하고, A2는 2가 아닌 다른 경우로 가기 때문에 3, 4, 5 역시 세 가지 경우로 갈 수 있습니다. 해서 얘는 A1이 3, 4, 5로 죄송합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A2와 A3가 각각 갈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그럼 그에 따라 A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2가지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 또한 곱해서 6가지가 되고, 4, 5도 마찬가지로 대응되는 경우가 동일하기에 얘는 12가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3이 3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3이 3으로 가는 경우는, 자, A1이 2보다 큰 값으로 가고 A1은 1보다 큰 값으로 가고 A2는 2보다 큰 값으로 가는데, 자, 이 경우는 조금 분류를 해야 합니다. A1이
2로 가는 경우와 2보다 더 큰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해서 자 먼저 A1이 2로 가게 된다면 A2는 어차피 이제 2로 못 가지만 남아있는 경우가 4, 5로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A2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되고, 그 다음 이제 A1이 2가 아닌 4 또는 5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되는 상황에서는 A1이 간 상황이 2가 갈 수 있는 상황을 하나 잡아먹었기 때문에 A2가 갈 수 있는 상황은 나머지 5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2가 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 값들을 곱하게 되면 얘는 4가지 경우가 되게 되고, 역시나 4, 5를 대응시켜서 8가지 경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해서 자,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최소값이 3인 상황은 이 3가지 경우를 다 더하게 되면 총 38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 상황 안에서 A1, A2와 A4, A5의 합이 같아야 되는데, 자,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해보면 A3이 1인 경우는 1이라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1, 2와 4, 5의 값이 얘네들의 합의 절반으로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이 14기 때문에 얘는 합이 각각 7로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A3이 2인 경우에는 2가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합이 13으로서 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우를 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A3이 3인 경우로 생각해보면 그 나머지 합들이 12로서 각각 6으로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1, A2와 A4, A5의 합이 각각 7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 합을 7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1이 없는 상황에서 2 플러스 5와 3 플러스 4가 되는데, 자, 얘가 이제 A1과 A2가 2, 5를 갖는 경우에는 A2는 2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해서 A1이 2가 되고 A2는 5가 되는 상황에 4, 5는 각각 경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3 플러스 4 혹은 4 플러스 3 두 가지 경우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A1, A2가 각각 이제 3, 4로 대응되는 경우에는 3, 4도 가능하고 4, 3도 가능하며, 여기에 역시 2, 5와 5, 2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경우가 4가지, 얘는 2가지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A3이 3으로 가는 경우에, 자, A1, A2 합하고 A4, A5의 합이 각각 6이 되는 경우는 이제 3이 없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값이 1, 2, 4, 5 중에서 1 플러스 5와 2 플러스 4의 상황으로 분류가 되고, 역시나 이제 1, 5가 되는 경우를 먼저 살피면 A1은 1이 될 수 없고 A2 역시 1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1, A2가 1을 갖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2, 4가 되는 상황도 A2는 2가 될 수 없기 때문에 2 플러스 4인 상황 하나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1 플러스 5와 5 플러스 1 경우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총 2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이제 우리가 최소값이 3이 되는 상황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A1, A2와 A4, A5의 합이 같은 경우는 총 8가지이기 때문에 8이 되고 약분했을 때 19분의 4가 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등급대가 2등급보다 조금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사실 이제 학생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분류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이제 천천히 읽어주면서 A, K가 K 이하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조건에 대해서 대입을 통해서 한 번씩 좀 경우를 살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감을 잡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출제율 난이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확률에서 이제 4점짜리로 나오는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율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조건부 확률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한다면 출제율은 4.3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을 뽑는 상황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등급 학생일지라도 난이도는 조금 높다고 생각해요. 하여 4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는데 좀 한 가지 제가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네. 저기 A3가 1일 때, A3가 2일 때, A3가 3일 때는 네. 그냥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A3가 1일 때하고 A3가 2일 때는
A2 세 가지, A1 뭐 몇 가지 또 했는데 아니 A3가 3일 때는 왜 또 A1을 먼저 해서 경우를 나눠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건지 왜 일관성이 없는 건지 저기도 그냥 A2를 먼저 하면 두 가지, A1 두 가지 그럼 2 곱하기 2 아, 네.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 학생들이 아니 똑같은 상황에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좀 헷갈릴 것 같아. 설명해봐요. 아,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A3가 3이 되는 경우에는 A3이 3으로 가는 경우고 A2가 여기 4, 5로 가는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A2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면 A1이 갈 수 있는 경우도 역시나 남는 두 가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굳이 분류를 하지 않고도 A2가 갈 수 있는 경우 수정사항은 노란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A2가 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에 그에 대응하는 A1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2 곱하기 2로서 그냥 네 가지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김경일 선생. 본인의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야 돼. 네? 근데 미적분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서 미적분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확통 생각을 좀 더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활동 때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